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PPT 잘못 켰네요. 여러분들의 교과서 59페이지, 그리고 워크북 15페이지입니다. 교과서 59페이지, 워크북 15페이지를 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책, 59페이지를 펼치게 되면, 우리 놀랍게도 세 번째 단원에 왔어요. 벌써 1, 2단원 마무리하고 세 번째 단원으로 달려왔는데요. 우리 앞에서 사람의 물질 대사, 이런 것이 중요하다.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만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호 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바로 이 에너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생명활동이 조화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포와 세포 간에, 조직과 조직 간에, 기관과 기관 간에 서로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소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오늘 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우리가 앞에서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순환계 이런 것들을 다뤄봤는데 또 하나의 기관계인 신경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화면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어떤 스포츠 경기죠? 여러분들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 경기예요.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투수가 공을 던지고 있고 그 날아오는 공을 타자가 바라보고 있죠. 공의 구질이 어떤지 빠르기가 어떤지 이런 것을 빠르게 분석해서 이걸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저 타자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투수를 바라보고 있겠죠. 그리고 투수의 움직임을 분석할 테고, 투수가 던진 공이 어떤지를 분석할 테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섰으면 그 공을 칠지 말지를 결정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그 공을 강하게 타격할 수도 있겠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 타자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바라보는 정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내 팔의 근육, 내 온몸의 근육들을 서로 조화롭게 사용을 해야 해요. 이러한 조화로운 움직임이 가능한 이유는 서로 간의 소통이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신경계,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신경세포인 뉴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리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비롯한 고등동물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경 시스템이에요. 내 외부에, 즉 바깥쪽에 있는 정보와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정보를 적절히 받아들여 가지고 중추라고 불리는 뇌나 척수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명령을 우리 몸의 운동기관에다가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는 것이 바로 신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계도 당연히 기관계니까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이 기관들은 당연히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리고 조직들은 여러 가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이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뉴런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 뉴런이라는 용어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뉴런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종류의 뉴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2009년 우사인 볼트가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던 곳인데요. 아주 이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이제 이분들도 긴장된 상태에서 출발선에 앉아 있었겠죠. 그리고 뭘 기다렸겠어요? 저 옆에서 심판이 탕 하고 쏘는 그 출발음을 듣고 최대한 빠르게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뇌 귀로 들어오고 그 소리를 내 머릿속에서 인식을 하고 머릿속에서 소리가 났으니까 이제 내 몸을 달리라고 하는 다리의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겠죠. 100m 달리기 출발을 보면 총성이 탁 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귀로 그 총소리가 들리고 여러분들의 뇌가 그걸 인식한 다음에 다리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출발이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겠죠. 이때 소리가 오는 시간, 그리고 그 소리가 인식되면 그 소리가 뇌로 가는 시간, 그리고 이 뇌에서 명령이 다시 다리로 가는 시간, 이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이 시간이 대략 0.1초 걸린대요. 0.1초. 그래서 심판이 딱 봤다가 총성이 울리고 0.1초 이내에 출발을 하면 이것은 예측 출발이다 라고 해서 부정 출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모든 신호의 전달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뉴런이라고 하는 거죠. 소리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귀로 소리가 들리겠죠. 이 소리가 들어오면 여러분도 고막에 떨림이 발생을 하고 이 떨림의 움직임을 달팽이관에서 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어떤 액체의 움직임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그와 같은 물리적 자극이 여러분들의 신경에 자극이 되어서 그 청신경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신경이 여러분들의 대뇌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중간중간에 관여하는 바로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뉴런 다발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오늘의 궁금증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해볼까요? 뉴런은 과연 지금 우리가 소리를 듣고 사물을 보고 실제로 판단을 하고 무엇에 대해서 행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신경세포, 이 뉴런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화면 보면 조금 징그럽게 보이지만 뭔가 케이블이 막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 같은 거 보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이유, 전 세계적인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해적 케이블이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하는 방송, 제가 이 유튜브 실시간을 하면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제 방송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전 세계적인 케이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해적 케이블 자른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작은 케이블들이 꽉 묶여가지고 또다시 큰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에 보는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신경 하나를 자른 모습이에요. 근데 신경을 하나를 잘라보니까 그 안에 뭐 혈관도 있고 그것을 싸고 있는 상피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촘촘하게 여러 개 박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의 뉴런이 아니고 다수의 뉴런이 다발로 여러분들의 몸에서 신호 전달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경세포들이 모인 조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사진은 왼쪽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뉴런의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구조가 되어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구조를 가져야 적재적소의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뉴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능만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매우 다양한 것이 바로 뉴런의 특징인데요. 근데 이 뉴런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신호를 받는 특화된 부분이 있고 신호를 멀리 보내는 특화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른 세포나 다른 조직에게 신경을 전달하는 특화된 부분,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뉴런이든 동일하지만 그 뉴런의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몸의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좀 대표적이어서 그 대표적인 모습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어떤 구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의 세포니까 그 세포 안에 핵과 세포 소기관들이 있겠죠. 그것을 담고 있어서 신경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신경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경세포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몸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삐죽삐죽 많이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마치 나뭇가지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 있는 것과 같다 해서 이것을 가지돌기라 부릅니다. 가지돌기.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에 뻗어나와 있는 짧은 돌기들인데요. 이 가지돌기가 바로 뉴런에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위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돌기와 달리 매우 길게, 지금은 그림상에선 좀 화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그리지 않았는데요. 엄청나게 긴 축삭돌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척수에서 엄지발가락까지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1m나 되는 길이의 뉴런이죠. 그 길이가 엄청나게 긴 것을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케이블이 전송에 특화되어 있어서 쭉 뻗어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축삭돌기라고 불러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퀴에 이제 축이라는 말 알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 이 축이고 삭은 동아줄이라는 뜻이에요. 동아줄 삭자입니다. 그러니까 질기고 강한 것이 뭔가 어떤 신경세포체의 중앙에 이렇게 박혀 있어서 축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축삭돌기는 신호가 이동하는 통로가 된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는 축삭돌기의 맨 끝이 있습니다. 어딘가 쭉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간다고 치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까지는 차를 타고 갈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해외로 가야 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축삭돌기도 축삭돌기 끝까지는 축삭돌기 내부의 신호 전달로 이어지지만 이제 축삭돌기 끝까지 가게 되면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세포나 새로운 뉴런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 마지막 부분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쪽에다가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가지돌기에 받아서 내 몸을 거쳐가지고 축삭돌기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야구 경기를 생각해보면 글러브를 낀 손이 가지돌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지돌기에서 딱 공을 받아가지고 공을 내 몸을 거쳐서 축삭돌기 말달에 해당하는 손으로 공을 집어던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뉴런은 수용 부위, 내부 전달 부위, 그리고 외부로 전달하는 부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축삭돌기라고 하는 곳에 뭔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쌓인 부분도 있고 쌓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 쌓이지 않은 부분을 프랑스의 해부학자 랑비에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발견을 하고 랑비에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랑비에 결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죠. 그럼 이 파란색으로 이 뉴런을 싸고 있는 부분은 과연 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딱 잘랐더니 여러분들 이제 핫도그 먹어본 사람 있죠? 핫도그 보면은 겉에 이렇게 튀김이 있고 안쪽에 소시지가 들어있듯이 뉴런의 축삭돌기가 소시지고 그 겉부분을 돌돌돌돌돌 말아서 무언가를 싸고 있는 중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뉴런은 아니에요. 뉴런을 도와주는 세포인데 이 뉴런을 도와주는 세포 중에 대표적인 세포로 슈반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포의 이름은 슈반세포인데 슈반세포가 지금 이 뉴런의 축삭돌기를 돌돌돌돌돌 말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마리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리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슈반세포라고 하는 것이 축삭과 우선 만나요. 그런 다음에 열심히 이렇게 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칭칭칭칭 여러 번 감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전선이라고 하는 게 엄청 많죠. 이 전선에서는 위험한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전자기기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전선이 이렇게 잘 피복으로 감겨 있기 때문이죠. 슈반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슈반세포도 이걸 잘 감고 있기 때문에 감고 있는 부분에서는 전류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이 전류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아무튼 도와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뉴런에서는 뭔가 장점이 있을 거죠. 장점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리집이 막 감겨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마리집이 촘촘하게 감겨 있고 왼쪽에는 마리집이 거의 없는 부분이죠. 뉴런 주변에는 저렇게 양이온들,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 같은 양이온들이 있는데요. 이 이온들이 상황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해요. 이러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날 때 이 마리집이 많이 감겨 있으면 감겨 있을수록 이온의 이동이 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촘촘하게 막혀 있으니 이온의 이동이 어렵겠지만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마리집 내부에는 지질 성분이 많아요. 즉 수용성 물질보다는 지용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온이라고 하는 입자들은 수용성 물질들이죠. 지용성 물질과는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마리집으로 감겨있지 않은 부분은 이온이 이렇게 농도에 따라서 확산될 수 있지만 마리집으로 감겨있는 부분은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튕겨나간다는 얘기죠. 과연 이렇게 이온의 이동이 마리집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뒤에 가서 도약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리집의 역할은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이온의 이동을 막는다. 이처럼 여러분들 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 막아주는 것, 이 마리집이 이온의 이동을 막아주는 것, 이것을 간단히 세 글자로 절연체라는 말을 써요. 절연체.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리 시간에도 한번 뭐 도체나 부도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연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요. 마리집은 절연체의 역할을 한다. 자, 정리해볼까요? 핵과 주요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는 부분으로 뉴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뉴런의 몸과 같은 부분. 5글자로 뭐였죠? 맞아요, 여러분들.
시읒, 기역, 시읒, 피읍, 치읒, 신경세포체였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가지돌기의 모양으로 흥분을 받아들이는 부분, 기역, 지읒, 디귿, 기역, 바로 가지돌기였죠? 좋아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 흥분이 전도되는 중요한 경로, 우리가 치읒, 시읒, 디귿, 기역, 맞습니다. 축삭돌기라고 우리가 봐왔고요. 축삭돌기의 맨 끝부분으로 신경전달물질, 신경전달물질은 좀 뒤에 가서 우리가 또 새롭게 배울 겁니다. 신경전달물질을 다른 쪽에다가 전달함으로써 신호를 다른 곳에다가 주는 애, 바로 축삭돌기의 끝부분,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불렀죠. 축삭돌기 중에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을 랑비에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랑비에 결절이라 부르고요. 슈만세포가 축삭돌기를 겹겹이 싸고 있는 구조, 이온의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효율적으로 이 전도를 도와주는 애, 얘를 미음, 이응, 지읒, 그렇죠, 마리집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개념, 주요 개념들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이제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와 아래 서로 다른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위 그림과 아래 그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죠. 위에는 파란색으로 축삭돌기를 싸고 있는 게 있고, 아래쪽에는 그것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쪽은 마리집이 존재하는 마리집 뉴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마리집이 없어서 민마리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민마리집, 무마리집이나 비마리집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말을 쓰기 위해서 민마리집 뉴런 이렇게 쓰는 거죠.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 또 다시 살펴보겠지만, 마리집이 뉴런을 도와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뉴런에 마리집이 있으면 있을수록 뉴런이 하는 고유의 기능, 바로 신호 전달 기능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 있는 뉴런의 대부분은 다 마리집이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아주 소수는 마리집이 없는 뉴런도 있어요.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시게 되면 마리집이 있는 뉴런, 없는 뉴런, 그리고 그러한 이유, 어떤 차이점, 이런 것을 더 배우시게 되겠죠. 자, 지금은 구조상의 종류에 대해서 보았다면요, 그 다음은 기능상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야구선수의 경기를 보면 야구선수가 상황을 판단하고, 즉 뭐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죠.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리는 주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에 맞춰져 있는 뉴런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몸에서는 뭐 감각기관, 눈이라든지 뭐 귀라든지 이런 곳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피부에서 막 춥다, 덥다 이런 걸 받아들이는데요. 이 정보를 모두 다 어디로 보내냐면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뇌라고 하는 곳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이 전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뉴런을 우리가 구심성 뉴런이라고 불러요. 구심성 뉴런.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뇌는 중심에 아주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구심성 뉴런이라 부르고, 동일한 용어로 감각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심성 뉴런 혹은 감각 뉴런이 가져온 정보를 분석하는 뉴런은 움직임이 일어난,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감각과 반응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사이 뉴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감각과 운동을 연합시켜가지고 조화롭게 내 몸에서 일이 벌어지는 정보를 분석하고 명령을 내리는 뉴런이라고 해서 연합 뉴런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각 뉴런이 받아들인 정보는 연합 뉴런이 분석을 하는 거죠. 연합 뉴런이 분석을 할 때 이 둘 사이에 신호 전달이 이루어져야 해요. 두 뉴런 사이에 매우 가깝게 접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는 말을 씁니다. 시냅스. 그럼 연합 뉴런도 감각 뉴런과 시냅스를 이루듯이 또 다른 뉴런과도 시냅스를 이루겠죠. 바로 운동 뉴런이라고 하는 것과 시냅스를 이룹니다. 이 운동 뉴런은 바깥쪽으로 신호를 내보낸다라고 해서 원심성 뉴런이라고 불러요. 구심성, 원심성, 방향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감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구심성과 감각 뉴런 모두 기억으로 시작하죠. 원심성과 운동 뉴런 모두 이용으로 시작하니까 같은 용어라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우리 15페이지에 있는 워크북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어요. 그림에 여러분들을 내용들을 한번 채워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신경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에는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가 있다. 그가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아래쪽에 빈칸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채워볼까요? 잠깐 채워보고 선생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웠죠? 바로 왼쪽에 이 부분 나뭇가지처럼 생긴 것이 가지돌기. 가지돌기 역할은 신호를 수용하더라. 그리고 하나의 긴 줄기, 이것을 축삭돌기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큰 덩어리, 신경세포의 몸, 이걸 신경세포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축삭돌기의 맨 끝부분은 축삭돌기 말단이라 부른다. 축삭돌기는 슈반세포에 의해서 감겨져 있는데 이 부분을 마리집이라 부르고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한다. 중간고사에 제가 이 그림 그리고 한쪽에는 가, 한쪽에는 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가 뭔지, 나가 뭔지, 가의 기능은 뭔지, 나의 기능은 뭔지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자,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핵 미토콘드리아 등 세포 소기관이 있고 뉴런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것, 신경세포체가 되겠죠. 여러 개의 돌기로 뻗어나와 있는 것을 가지돌기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고,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로 흥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축삭돌기.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다른 뉴런이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에 매우 가깝게 접해져 있는 것을 시냅스라고 한다 그랬죠. 마리집은 슈반세포가 반복적으로 감고 있는 구조이고요. 마리집 뉴런은 마리집이 있고 마리집 뉴런이 없는 것은 민마리집 뉴런이라 부른다. 마리집의 중요한 역할은 절연체, 이온의 이동을 막는 절연체의 역할을 하는데 절연체의 역할에 어떠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을 할 때 어디에서만 흥분이 발생하냐면 이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을 해요. 랑비에서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하면 별로 발생 안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마리집 뉴런은 슈반세포가 감고 있지 않은 뉴런을 우리가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불러줘요. 아래쪽에 쓸 수 있겠죠? 왼쪽과 그렇죠. 그럼 제가 중간고사에서 왼쪽을 가, 오른쪽을 나라고 하면 누가 마리집인지, 누가 민마리집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각 뉴런은 구심성 뉴런이라 부른다. 운동 뉴런은 원심성 뉴런이라고 부른다.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있고 구심성 뉴런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을 해서 원심성 뉴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연합 뉴런이라고 불러줘요. 아래쪽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채웠죠? 네, 어렵지 않게 고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여러분들이 적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도 마리집 뉴런은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을 하죠. 마리집 뉴런에서는 랑비의 결절에서 연속적으로 흥분이 발생하는 도약전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요. 이 도약전도는 우리가 뒷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집 뉴런은 민마리집 뉴런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속도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도약전도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고심성 뉴런.
중추신경계에서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원심성 뉴런. 정보를 처리하고 그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는 연합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날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직접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59페이지 주요 내용들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죠. 뉴런은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른 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데, 뉴런과 뉴런이 서로 가깝게 접해 있는 것, 혹은 뉴런과 다른 세포가 가깝게 접해 있는 것을 시냅스라 부른다. 뉴런은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 마리집의 역할은 절연체의 역할이다. 마리집이 감겨있지 않은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한다. (60페이지) 한번 볼까요? 60페이지에 뉴런은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연합 뉴런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구심성 뉴런과 연합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 가지 특이적인 점은 저기 뉴런의 새까만 점, 동그란 점이 바로 세포의 핵을 의미합니다. 핵. 그리고 핵이 있는 곳을 우리가 신경세포체라고 했죠. 연합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뉴런과 똑같이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 편에 치우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맨 왼쪽에 있는 구심성 뉴런 혹은 감각 뉴런은 어떻죠? 이 신경세포체가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고 중앙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의 한쪽 편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구심성 뉴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고서 신경세포체가 한쪽에 치우쳐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구심성인지 구심성이 아닌지 이것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뉴런에는 어떠한 구조가 존재하는지 각각의 용어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뉴런의 종류는 마리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신호를 수용하고 분석하고 전달하는 데 특화되는 각각의 뉴런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잠깐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경 내에서 그러면 신호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과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온의 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로 그대로 9시 20분에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부족한 친구들은 스스로 한번 교과서와 워크북을 보면서 이번 시간 배웠던 내용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저화질로 나오지? 그러면 줌은 끄신 거예요, 선생님? 네, 이게 보니까 내가 마이크를 이걸로 했는데 자꾸 그 화면에 경고가 떠가지고. 경고? 무슨 얘기야? 줌 화면에? 아니, 음소거 돼 있다고. 저 화면을 줌으로, 그러니까 줌 공유 화면을 이 화면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안 되나?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 그건 지금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PPT도 여기 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화면, 여기에 있는 화면을 저기다가 이제 띄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프리뷰랑 이런 거라서. 아니면은 이제 여기다가 노트북을 한 대 가져와가지고 카메라 3가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 연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카메라 3에다가 연결해놓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크게 보이진 않고, 아예 모니터가 하나 더 있어서, 아니면 차라리 그냥 노트북을 여기다 하나 해놓고, 줌은 여기서 하고, 이걸 따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럼 만약에 유튜브 라이브를 안 해. 근데 줌으로 이걸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서. 제가 어제 유튜브 라이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저 크로마키 화면이 줌으로 어떻게 보이지?